안녕하세요.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입니다. 국민이주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속에서 미국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오늘 저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상당에서 최대로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 미국 이민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저희 변호사님 지금 설명했듯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7%면요. 정말 40년 동안 유례 없이 가장 폭등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또 인건비는 한 4.5%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게 체감하는 부분은요 마이너스예요. 사실 내가 벌어서 물가는 더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사실 또 비싸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물가에 또 반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 우리 유리 변호사 같이 우리 뉴욕 갔을 때 팁 얼마 줬어요? 팁 주는 거에서도 미국 내에서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근데 이제 CNA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기본적인 건 15%. 근데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그럼 20에서 25%. 그렇죠. 우리 그래듀티라고 해가지고 봉사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저도 한 15% 그냥 기분 좋으면 25%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수증에 딱 보면 25%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5%에서 30%까지.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각자 50불 먹고 100불을 내면 30%니까 30불이니까 13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밥값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데다가 지금 실제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8,000불을 줘도 실제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력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예로는 트럭 운전기사분들 같은 경우에 월 한 8,000불 정도 받았는데 최근 2만 불, 2만 5천 불을 줘도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임금은 올렸으면 가서 일을 막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작년 이제 그 12월 달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했는데 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화폐의 유동성은 정말 많이 풀리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돈 버는 게 주식, 코인 여러 가지 사실 투자처가 있으니까 투자처로 다양화시켜서 돈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번 거는 굉장히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죠. 연방에서 주는 거 또 주에서 주는 거에서 개인당 최소한 600불 정도 주당 실제 한 달에 2,400불씩 일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 많이 가는데 서비스의 그 품질 지수는 굉장히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보니까 미국 AP통신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에 따르니까 미국인들이 앞으로 이제 재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35% 해당되는 분이 나는 지금이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38%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임금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력 부족 사태도 나는 것 같고 그런 물류 대란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이제 중고차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요. 실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이상 사실 수요는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35% 이상 중고차 값이 1년 사이에 올랐어요. 와,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신차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도 오르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팁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가 그 음식 좀 밀접하잖아요. 우리가 주거, 음식 또 타는 거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일단은 체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물가지수.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사실 인건비 자체가 회사 원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물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님 그 얘기 해주세요. 저희 대표님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셨대요. 네, 대표님도 느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사실 아마존에 이제 우리가 애견 사이트 추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강아지 옷도 저는 구입을 하고 뭐 로얄 캐니 우리 사료 네. 같은 거 하는데 한 25% 정도 그 가격이. 애견 관련해서 용품 자체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25%는요 모든 물품에 그 정도 25%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우리가 큰 마트 같은 경우에 네. 가면은 보통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한 95%가 완비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95% 완비가 돼 있던 게 지금 한 85% 정도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마트를 가지 않아요. 저녁에 마트 가면 뭐 물건이 없고 생필품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낮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마트를 가서 구입을 하고 집에 놔두고 또 다시 이제 직장으로 뭐 들어가서 또 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사실 중국이라는 사실 거대 공장이 있었는데 네. 수익 관세도 너무 높아지고 또 중국이 더 이상은 이게 미국도 정말 유동성이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올랐듯이 중국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싸게 공급처가 없다 보니까 미국도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네. 인력은 지금 부족하고 네. 또 사실 실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뭐 두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기 퇴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뭐 금융이라든지 IT라든지 고급 인력들이 50 되면 그냥 네. 다 떠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 본인의 퇴직 시점까지 있지 않고 네. 그리고 또 뭐 젊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투자처로 인해서 또 본인이 자금 확보를 많이 하고 나서는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직장을 그만두고 또 본인이 어떤 개인의 투자 활동으로 또 그렇죠.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오늘 이제 FOMC 해서 뭐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네. 또 뭐 테이퍼링도 하고 하겠지만 얼마나 떠났던 인력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민 우리가 연관관계를 갖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취업이민, 네. 그러니까 뭐 비숙련이건 숙련이건 또 뭐 어떤 고학력자든 그런 네.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서 이민으로 그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만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그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리저널 센터 간접 투자를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투자이민 자금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현재 ESG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인프라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네.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회 기반 시설, 그렇죠. 네. IT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예, 또 대체 에너지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금으로 쓰여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이 크게 기여가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이민 쪽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기 변호사님, 네.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네. 이효리 변호사님 생각은 네. 왜 이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임금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왜 자국민들이 일을 안 하고 해외 이민을 받아야 되는지가 요거 관련 내용이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뉴스라던가 이제 기사 나온 것들을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자영업자 연맹이 있대요. 근데 작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51%의 사업장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거기서 48%가 이미 임금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나머지 32%도 임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트럭 운전사라던가 심지어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인력도 지금 채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이든 정부와 이제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 인력을 이제 충원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원 법안에 따르면
미국이 1992년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비자 숫자가 15만 7천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랑 또 영주권자한테 가족들 초청할 때 쓸 수 있는 비자 수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용하지 않는 비자 수를 쫙 풀어서 이민을 받을 예정이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소가 CNN 이제 비즈니스 채널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합법적인 이민자 수를 2배로 늘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인구수가 늘어났는데 그때 이후로는 인구수가 늘고 있지가 않아요. 미국 자체에서도 인구수를 지금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공회의소는 이민비자 발급 숫자를 더 높여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미국 진출을 위한 문의가 정말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대기업 위주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아예 스타트업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도 저희 미국 진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대표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미국은 지금 현재 그 세계에 흩어져 있던 글로벌 기업을 다 미국으로 다시 회귀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공급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자국 안에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삼성 반도체가 그 미국의 테일러 쪽에 텍사스 테일러 쪽에 제2차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일단 전기차를 위해서 2차 전지가 필수품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핫하죠. LG 공모했었나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텍사스로 간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2차 전지 업체에서 SK 이노베이션 또 뭐 삼성 SDI 다 조지아 공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텍사스나 조지아나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또 법인세 절감도 있거든요. 텍사스 같은 법인세가 없으니까. 네. 세제적인 혜택, 그렇죠? 그래서 또 2차 전지 업체에 또 협력업체들이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대규모로 이동을 그렇죠. 하시니까. 또 임직원들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숙소도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도 메이저 건설사에서 왔었죠. 그래서 이제 임직원들 숙소도 지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뭐 한국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그렇게 수익률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요거가 핵심입니다. 수익률을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옮기시는 것들 같아요. 이제 대치조달 같은 경우 인프라도 있을 거고 일반 뭐 호텔이나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있지만 실제 주거형이 미국이 좀 안정화가 돼 있거든요. 공급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주택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건설사에 제가 왜 분양보다 임대 아파트를 선호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월급보다는 주급을 선호해요. 주급. 그럼 주급을 선호해서 그냥 왜냐하면 너무나 사실 물가가 높아져 있고 집값도 높아져 있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집 포기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위를 보세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임대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양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아마 수익률 부분에서 대체 투자로 이제 그 건설업체가 가서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름난 건설사들이 많이 가죠. 찾아보시면. 맞아요. 화상민도 대체 투자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뭐 아파트를 짓거나 또 임대를 하거나 그런 수익률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수익률이 많이 한국 수익률 이제 물어보니까 건설사들 왔을 때 왜 이렇게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계기를 물어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뭐 3%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2%만 나와도 한국에선 잘 나온다 지금 상황이 그러는데 미국이나 뭐 해외 쪽으로 갔을 때는 수익률 자체가 이제 4% 이상, 그러니까 1% 이상만 수익이 나도 기관 투자자들은 되게 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뭐 당연히 뭐 건설사들도 나가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가 뭐 기관 펀드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특별히 저희 대표님 모시고 좋은 주제에 대해서 지금 다뤄봤는데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기업 관련해서 L비자, 주재원 비자라던가 E비자라던가 이런 문의들이 저희가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큰 규모의 회사까지 주르륵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학력자라던가 전문직이신 분들도 미국에 가시게 되는 어떻게 보면 큰 계기가 되는 이민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실 기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아메리칸 드림처럼 네. 한 번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갖다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미국의 뭐 최저 시급부터 해서 많이 올랐고 사실 뭐 금융이라든지 IT라든지 여러 뭐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네.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뭐 그 이상 뭐 네. 예전 받았던 금액의 한 1.5배 정도 네. 2년 전보다는 금액이 뭐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네.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임금 자체는 한국보다는 사실 한 거의 2배 정도는 되잖아요. 일단 한국으로 분양을 했을 때.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회나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발판을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이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또 미국에 좋은 학교 가서 또 좋은 곳에서 인턴하고 또 좋은 직장 다니면서 또 연봉 많이 받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뭐 시대적으로는 오히려 팬데믹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기회는 또 한 번 오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진출을 위해서 비자 관련 문의가 있으신 기업은 저희 국민 위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